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정신 승리를 넘어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정으로 강력한 정신력을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야기할 때 재능이나 운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정신력입니다. 단단한 정신력은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태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약한 정신력은 작은 스트레스나 예상치 못한 불안에도 쉽게 무너지게 만들며 결국 우리의 목표 달성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정신력이라는 근육을 단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신력 강화의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놀랍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엔도르핀을 증가시켜 기분을 개선하며 이는 정신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매일 30분 걷기, 가벼운 조깅, 혹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이며 몸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은 또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될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는 다시 정신적 명료함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것을 넘어 운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과 활력은 우리 정신력의 중요한 자양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목표에 대한 집중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표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생생하게 그려야 합니다. 목표에 대한 생각의 양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정신 에너지는 그 목표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이 배분됩니다. 단순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목표 달성 후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시각화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12년 안에 10년, 20년 걸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목표의 명확성과 집중은 중요합니다. 목표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막연했던 꿈을 현실적인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보다 2년 안에 펀드 투자를 통해 월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훨씬 더 강력한 집중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는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정신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는 사고방식, 즉 마음가짐 훈련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현실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생각 패턴을 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습관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는 할 수 없어 대신 나는 이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쿨하게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노력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좌절감에 빠지는 것을 막고 다음 도전을 위한 에너지를 보존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단순히 좋게 생각하자는 태도를 넘어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여기고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의 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부여합니다. 네 번째는 메타인지 활용입니다. 메타인지는 생각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고체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아는 것은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 패턴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를 활용하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외부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사고 과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은 정신력 강화의 핵심 역량입니다. 이러한 메타인지는 우리가 내면의 비판자와 대화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방패막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이 불공평함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상이 언제나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외부적인 요소에 대한 불필요한 기대나 실망감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통제 가능한 우리의 노력과 행동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불공평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를 더욱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불공평한 현실에 대한 불필요한 분노나 좌절은 우리의 정신력을 소모시키지만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오히려 강력한 정신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무가치한 사람에 신경 쓰지 않기입니다. 타인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굳건히 가는 것이 정신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독성이 있는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좀먹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존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타인을 위해 살지 않기 역시 중요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포기하는 것은 정신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정신적 자유와 강인함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강인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건강한 자기애를 기반으로 한 정신력의 발현입니다. 여덟 번째는 계산된 위험 감수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때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모한 위험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철저히 계산하고 분석한 후 감수하는 계산된 위험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관리하고 용기를 얻으며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험 감수는 우리의 성장 영역을 넓히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모든 성공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기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만약의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데서 나옵니다. 이러한 계산된 접근 방식은 두려움을 통제하고 목표를 향한 추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홉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결을 강요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며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은 정신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명상, 독서, 사색, 혹은 단순히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신적인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재충전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찾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신적 강인함의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 갖기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을 넘어 어려움을 헤쳐나갈 자원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작은 성공에도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더욱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이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내면의 강점을 발견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동기를 부여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도록 돕고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때 우리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과 회복 탄력성을 기르게 됩니다. 이는 정신력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강한 멘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면의 비판적인 사고, 즉 우리를 깎아내리려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그것을 살펴보고 그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정말로 그런가? 다른 관점은 없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그 생각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비판자와의 건강한 대화는 우리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신이 에너지를 쏟는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심지어 자신 없는 분야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 없음이라는 응분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믿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려는 의지는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행복감, 열정, 그리고 깊은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이는 마치 판매 분야에서 목표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 성공이 따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력은 우리의 성공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엔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목표를 달성하고 진정으로 강력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정신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습을 통해 단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고 이 여정에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